김은영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BO 구미정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죠. 벌써인가요? 이젠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죠? 강의를 재밌게 듣다 보니까 진짜 표지 계속 보라색을 자꾸 연결시켜서 큰일 났다. 나 보라색 없는데. 어머, 나 보라색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랬는데 아까 페이지를 탁 넘기는데 글자가 보라색이 싹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표지를 항상 강의할 때면 제일 앞에 표지를 뭘 넣을까 이것도 고민해요. 참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참 없던 고민이더라고요. 불 번쩍하시라고. 머리에 오늘 하나 뭐가 번쩍하시라고 첫 페이지에 저걸 찾아 넣어봤어요. 안 넘어가면. 근데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할 과목이 사업 성장하기, 자기 브랜드 만들기, 이제 요게 마지막 세븐 루틴 중에서 마지막 6번, 7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그 SSR 이 시스템, 시너스 시스템을 강의하는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책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아요. 그걸 받았던 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업할 그 강의할 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뭘까 하고 쭉 봤어요. 이렇게. 이 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다음 저도 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잘 봐놓으세요. 다음에 요 강의 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것도 잘 봐놓으시고 그다음 자 다시 찍으세요. 그리고 균형 있게 짜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근데 앞에 그 내용들이 쫙 있어요.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잖아요.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까지 암해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앞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걸 습득하면서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예전에는 너젬볼트가 익숙해져서 그걸로 계속 했는데 세븐루틴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 또 처음부터 사업 설명부터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앞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제가 만든 게 사업 성장을 하기 사업 성장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 겁니까? 에메랄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보시면 아미 사업 설명 들어보시면 3명을 찾아서 에메랄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1000만점, 그죠? 1000만점을 내가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분들이 1000만점 하게 도와준다죠. 사업 성장이라는 게 결국 1000만점 그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PB. 그게 올라가야 사업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치브 데이 때 여기 지금 미팅에 이렇게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3%, 6%, 9%다 뭐예요? 20만 PB, 60만 PB, 120만 PB, 240만 PB 달성하신 분들이 올라오시잖아요. 결국은 사업 성장하기가 매출이 떠야 되는 거예요. 아미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아미를 막 이게 사업 설명하고 끝 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내가 이달에 매출을 목표를 하고 그 매출을 채워 나간다면 그게 뭔가 내가 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물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일이 나중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을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성장한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매출입니다. PV. 근데 PV는 어떻게 해요? 회원수 곱하기 1인당 소비량이에요. 거기서 책자에 보면 소비자 만들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회원수 곱하기 1인당 소비량이 합쳐져서 매출이 되는데 그 1인당 어떻게 해요? 100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막연한데 10만 PB, 평균 소비량 10만 PB 쓰는 사람을 100명이 만들어지면 1000만점이 된다. 이제 이론이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건 맞죠? 이론인데 여기에서 100명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100명 있습니까? 100명 있으세요? 명당 작성하기부터 나와요. 100명이 없어요. 시스템에서 항상 15에서 25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 15명, 25명 관리하는데 왜 1000만이 되지? 그들로부터 3, 4명이 나오면 그들로부터 3명, 4명, 5명을 소개받게 되면 1000만점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15에서 25명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소비자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명단 제가 잘 보시라고 했던 그 명단 리스트 거기다가 쓰는데 어떻게 막 생각나는 쓰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족들. 그리고 친구는 친구도 많은 분들도 있고 한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초중 때는까지는 아예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없고 근데 동네 지인도 없었어요. 저는 아래층 언니밖에 없었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직장 동료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동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적어서 보니까 가족도 친정 식구가 있고 시댁 식구가 있고 이렇게 분류를 시켜줘. 왜 분류를 해야 되냐? 저 분류를 해놔야 나중에 더 균형이 됩니다. 분류를 안 하면 다 섞여 있어요. 한 줄에. 다 섞여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소비자로 저는 오래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줄에 다 있었어요. 소비자로 2년 있다 보니까 스폰서님 아미를 하셨죠. 그래서 가족이고 친구고 직장 동료고 한 줄에 쫙 다 있었어요. 제가 하려고 더 나와보니까 이게 한 줄에 다 있네. 네트워크 균형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나중에 6개월 정도 안 쓰고 1년 정도 안 쓰고 있으면 번호 사라지고 나면 또 옆으로 옮기고 그렇게 균형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냥 명단부터 서로 지금 적어서 하신다면 저렇게 분류하셔서 적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복잡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명단을 적었으면 이제 만나야죠. 자,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만나러 갈 때 그 명단들을 사람들은 쉽게 전화로 돌려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팅 오지 않고 아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혼자 집에 가고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알아들으면 너무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생각이 나죠. 아미가 이제 정말 괜찮네 하고 나면 근데 저는 경기도에 있고 그분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죠. 전화로. 잘 지내셨어요? 하고는 이러면서 아미를 얘기 꺼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대구에 이제 이사 와서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줘요. 뭐 때문에 올렸는지 알잖아요. 가만히 뭐냐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약속만 잡고. 전화로는 그날 혹시 시간 돼? 나랑 커피 한잔 할래?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전화로 사업 설명이나 전화로 아미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폼대로 만났을 때는 폼대로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하세요. 저는 저게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폼대로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 만났을 때 식구들 애들은 잘 크고 있나? 남편은 건강하지? 엄마나 부모님 잘 계시나? 그런 거 물어보고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있나? 오는 직장 니는 네가 다니던 데는 뭐 지금 문제 없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레크레이션 집에 있다면 주부들이 많았어요. 집에 있다면 뭐 배우고 다니는 거 있냐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냐 애들 보내고 난 다음 뭐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서론들을 솔직히 이게 너무 당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만 못하더라고요. 그거를 만났을 때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몰라서 이 시스템에서 저렇게 하래요. 근데 폼대로 질문하는 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상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저거는 일상적인 대화인데 일상적인 대화도 없었더라고요. 아메를 하려고 탁 나오니까 이걸 알아듣고 난 다음 아미를 알아듣고 난 다음 탁 나와서 사람을 만나려고 보니까 대뜸 아미를 얘기해요. 이 사람의 근황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전달할 것만 급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폼대로 질문하라. 저게 나중에 아미를 알아듣고 몇 달 후에 저게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게요? 폼대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취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취조하는 내 모습을 내가 마지막에 느끼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왜냐하면 그걸 왜 느끼겠어요? 상대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 얘가 지금 내한테 뭘? 좀 폼대로 하는 것도 어찌나 어려운지.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일을 직장 생활만 쫙 5년 하다가 탁 들어앉아서 애만 5년 키우다가 나오고 나니까 사회생활이 뭔지 사람 관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던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기만 하면. 저대로 하라 그래서 했다가 또 실패보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또 고민하다가 또 하고. 오죽하면 제가 초창기 아미 할 때는 저보고 그때는 AI란 말이에요. 로봇가 했어요.
지금은 AI가 하지 뭐 그때 로봇 왜 하라는 것부터 정말 정 안 가는 그 있죠. 자연스럽지 않고 자꾸 사람들 만나서 내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저 FORM 폼 저것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저 때 당했던 그분들한테 미안해. 그래서 저 질문하고 경청을 하라 빨간 글씨죠. 만남도 빨간 글씨죠. 중요한 부분에 제가 그냥 빨간 글씨를 썼던 건 써놨는데 경청을 했을 때 그 경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래 듣는 게 아니라 저걸 들어놓으면 그분의 빈 시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지금 생활이 이렇구나를 대충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입력을 해놔야 그분한테 맞춤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한혜경 기자님도 why 아메, 내가 왜 아메를 하려고 하는지 M이 FRM 중에 M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돈일 수도 있어요. 머니. 그래서 사는 게 다 팍팍하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고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아메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분면을 설명을 하면서 또 나도 이래갖고 2분면에서 있는 일이더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이걸 듣고 나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노후에 정말 준비할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 하면서 무슨 와이아메를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평생 여행 가는 것들이 너무 괜찮더라. 아니면 연금 같은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아메 내가 왜 아메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업 설명을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올 때는 정말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제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써보게 한두 가지는 추천해 주시는 게 그러면 다음 만남 제품을 주문받았을 때는 다음 만남 하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근데 그까지는 흔쾌히 만나줘요. 저를 갖다 줘야 되니까 자기도 시켰으니까. 근데 예의상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예의상 시켜다가 다음에 약속에 당연히 갔는데 그 다음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하고 제품을 갖다 주고 그냥 돌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저게 안 되는 거죠. 지속적인 만남. 이제 지금부터가 지속적인 만남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물건 주고 오고 난 다음에 다음 약속을 어떻게 잡을까? 앞에 FRM 경청했던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게 이건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해놓고 오면 다음 만남이 좀 쉬워져요. 근데 그 지속적인 만남에 저희는 어떻게 요령이 없어요. 주부에서 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들어서 한번 그 공부 학습한 내용도 크게 없고 그냥 마사지였어요. 다음에 마사지 해줄게. 시간 언제 되노? 이래갖고 그렇게 들어갔고 요즘에 또 마사지 크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빵을 구워놓은 게 있는데 너한테 하나 갖다 주러 갈게. 이래서 또 약속을 잡고 갈 수도 있고 빵이나 케이크나 쿠키나 이런 것들 구워서 나 지나가는 길인데 이거 하나 갖다 주고 갈게. 이렇게 해서 또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샘플 지금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 샘플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샘플이 어떻게든 프로모션 할 때 이런 것도 보면 많이 주죠. 그런 프로모션한 제품들 모아놨다가 나 여기 새로 나온 거 샘플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갖다 주고 갈게 하고는 주고 가고 그래서 요게 이런 효과가 있다. 비타민C 감기 걸렸을 때 이래갖고 20개 샘플 하나에 20개 들었잖아요. 요거 하루에 다 먹어봐. 다음날 일어날 때 개운하게 난다 하면서 이렇게 또 줘요. 그렇게 제품을 써볼 수 있게 지금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지속적인 만남을 하게 해야 되는데 3개월의 집중적인 고정 만남을 하래요. 3개월 안에. 그 만남을 집중적으로 3개월 안에 해라. 근데 100명을 만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100번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100번 만나려면 지속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지속적인 만남이 아메이 사업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만남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얘기, 또 다른 제품의 안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분이 단골 소비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의 진짜 그게 노하우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데모를 보여주면서 Q&A 이런 거 따로 막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데모를 하면서 비싸지 않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데모를 보여주면서 제품이 우수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딴 거는 못 쓰겠더라. 아니면 그분이 쓰고 있는 게 뭐 이런 브랜드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알칼리성이 많잖아요. 그분이 집에 갔을 때 뭘 쓰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저거를 데모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면 그거는 보고 난 다음에 다 찝찝해해요.
거의 폼클렌징 전부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이 비교를 해주면서 그냥 싼 게 아닌 비싼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저가도 아니다. 저가도 쓰기 싫어하잖아요. 찝찝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미인 대칭 하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하세요 하는데 그 미인 대칭에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웃기는 웃죠. 웃기는 웃어요. 인사도 해요. 들어가면서 항상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해야 되죠. 근데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들어갈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말부터 꺼낼까? 내가 어떤 이미지로 첫 이미지가 어서 와서 문 열어주고 나를 안 쳐다보고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갈 때 인사를 어떻게 할까? 딱 쳐다보고 한 번은 한 3번, 4번은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서 어서 오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문을 딱 열고 안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줬는데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눈 쳐다보면서 잘 지냈어요. 이래 봤어요. 하니까 왜 갑자기 바쁘나? 그러면서 싹 들어가니까 첫 이미지에 뭐지? 하는 느낌을 딱 주면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나를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람들하고 만나러 들어갔을 때 인상을 딱 심어주고 나오면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인상. 그것도 기분 나쁜 인상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속적인 만남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서도 대문 다 했어요. 대문 보여주고 사업 설명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 100분 만나라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뭐 할 거리가 있나요? 제품만 계속 얘기하면 그분도 싫겠죠. 그래서 놀다 오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처음에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 쏟아붓고 싶지만 잠깐 그때는 처음에는 쏟아붓고 싶은 그게 있는데 참 조금씩 하기가 힘들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뒤에 알게 된 게 만나서 내가 할 거리는 탱고화를 하면 계속 생기게 돼. 1, 2, 3번 학습을 하면 내가 학습하는 거 배운다고 돼 있잖아요. 배우면 그 사람한테 저거는 그 사람한테 저 얘기 해줘야지. 이분한테는 저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는 학습을 하고 책템 미팅을 하다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들한테 할 얘기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스폰서님 뭐 할까요? 스폰서님 이분 내일도 만나러 가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지금 뭔가 학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구나를 뒤에 가서 또 알았어요. 탱고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책을 가서 읽어줘도 되고 어제 배웠던 거 오늘 가서 얘기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는 게 저는 저 말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배우기 위해서 학습하느냐 써먹기 위해서 학습하느냐. 이 자리에서도 미팅에서도요. 지금 다들 받아 적으시고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이 과연 오늘 했던 내용을 적기 위해서 적는 건지 저 말을 저 사람한테 누구한테 써먹어야지라고 말을 적는 건지 그 누구한테 써먹기 위해서 적을 때는 막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들을 얘기들이 많아요. FM이나 OM이나 들으면 늘 했던 얘기 같은 분은 지금 그 말을 써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던 말 또 하시네. 저런 얘기 하지. 그 다음에 이거지. 순서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한경희 리더님 리프레스 1699 발 평발인 애들한테 괜찮구나. 저것도 써먹어야지 하고 적어요. 어제는 이렇게 FM 때 저녁 FM의 김미령 파운더 수석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했던 그 말들이 전 써먹을 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비타민 D가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햇볕만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저렇게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햇볕만 받아도 사람 몸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만 받아도 생기게 만들어놨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안 생기죠.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햇볕만 받아도 생겨요. 저희는 C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D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햇볕 받아도 생겨라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차단하고 산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 때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햇볕만 받아도 생기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 말을 하시는데 하면서 저 말하면서 비타민 D 프로모션 해야지.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강의를 듣는 건지
그냥 앉아서 강의니까 듣고 있는 건지 그에 따라서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말을 어느 리더님 하셨어요. 써먹기 위한 분들은 눈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서 적기 바빠요. 저 말들을. 과연 어떤 말을 써먹을까 내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회원수 늘리려고 저희 팀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저렇게 동그라미 속에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어라. 거기에 목표를 가져라.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미팅 있는 거 말고 저 노랑 동그라미 안에 사람을 이름을 집어넣는 거. 그걸 목표로. 그래서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빈 시간대 사람을 집어넣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소개받으면 또 집어넣는, 저거를 목표로 굉장히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집어넣고 난 다음 그 뒤에 시간까지 제품주로 돌아다닌 적이 많아요. 저렇게 만나는 사람은 고정 만나. 나와 저 날짜에 고정적으로 만나시는 사람들을 저렇게 동그라미 속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 그걸 정말 목표로 해서 횟수에 또 목표를 하지만 그 횟수에 저 동그라미 속에 사람의 이름을 채워넣는 것도 목표로 해서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죠? 네, 주변 명당. 저렇게 만나고 나면요, 주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돼요. 내가 그 집에 늘 그 시간에 가다 보면 어쩌다가 한번 제품주로 다른 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이 누군가 놀러 와 있던가 아니면 동서가 와 있던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의 지인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욕을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나와요. 그러면 그 명단을 내가 새겨 들어놨다가 그분하고 같이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자. 한 명만 불러봐요. 여러 명도 필요 없다. 한 명. 여러 명 불러봐야 제가 못 이겨요.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두 사람이 자기들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 와버리면 저는 묻혀요. 그래서 한 명만 불러달라고. 내가 회원을 모아야 되는데 한 명만 불러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명을 붙이고 한 명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저 수를 늘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왔는데 다 잘 됐느냐. 저 안 돼요가 왜 나오냐면 저도 처음에 만나려고 계속 고정 만남을 시도를 하잖아요. 고정 만남을 시도를 하는데 그 고정 만남이 잘 되던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래요, 사람을. 한 사람 100번 만나래요. 근데 그 100번 만나는 게 노하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돼요. 그게 노하우인데.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뭐가 안 되냐 하면 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 소비자가 저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언니 왜 자꾸 와요? 철렁했어요. 난 순간 저거를 버릇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녀한테 내가 왜 매주 오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다음 주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나를 오란 싫지는 않은데 오는 게 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정말 언니 근데 나 제품 내가 알아서 쓸 건데 왜 자꾸 와요? 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뭐냐 하면 저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 연락이 안 된다. 뚜뚜뚜.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안 받잖아요. 저렇게 될 때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저 상황이 스폰서님들도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률은 높아요. 제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다음 주 그럼 얘 다음에 이거 해주러 올게요 하니까 아, 네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게 안 됐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저거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 지속적인 만남 중에서 내가 많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상대를 내가 만나러 들어갔을 때 내 태도가 어땠는지, 내가 그녀들한테 갔을 때 내 말투가 어땠는지,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족이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뭐 자 원래 저렇지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는데 일을 하고 상대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처음엔 아는 사람들 만나죠. 처음에 아는 사람 만날 때 그녀가 나한테 반응이 달라지게 만들려면 내가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처음에 미팅장에 끌려 나왔어요. 근데
미팅장에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 완전 칼차단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 그때는 스폰서님의 열정이죠. 근데 스폰서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계속 원래 같았으면 스폰서님하고 저하고는 집에서는 정말 성격이 반대인 사람이에요. 반대고 뭔가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서 그냥 따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여기 앉아 있었을까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니 가자. 1시간 실랭이에서 첫 미팅 갈 때. 1시간을 실랭이를 하는데 그 1시간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미팅이 11시에 시작인데 아침 9시에 친정에 와 있었다고요. 아침 9시부터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친정에 와 있을 때 왔으니까. 대곡에서 하는데 7곡까지 첫 미팅 할 때 스폰서님은 애가 6살, 4살이었어요. 그 6살, 4살짜리를 유치원에 아침에 8시부터 표현은 알겠죠? 유치원에 보내놓고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1시간 걸려서.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 걸려서 와서 저를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실랭이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안 간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보자, 괜찮다, 아니 가보자 이러면서 신경질을 안 내면서 계속 가자 하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색다른 거예요. 분명히 몇 마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화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끝내 잡으면서 계속 가자 해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계속 가보자 하면서 계속 하니까 저도 화를 더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버텼어요. 시간이 버티다 보면 강의 시간이 끝나겠지. 그리고 10시가 됐을 때 강의 시작했다. 지금 가면 늦다 어차피 하니까 아니 11시부터 시작해요. 저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는 게. 그래서 봤더니 상희 스폰서님 이 자리 탁 앉아 계시면서 내가 들어가니까 싹 비키면서 앉았는데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꼼짝 못하고 얘기 듣고 있었어요. 그때 왔을 때 한지수 리더님의 강의였어요. 저한테 그때 사업 설명이 정말 저런 일이네. 그때 들렸던 게 지속적인 수입이었어요. 근데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쉬워진다.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꽂혔던. 어때요?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서면 아마 저는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제품만 썼을 거예요. 아메 사업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한테 저 자세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언니가 저만큼 하는데 그것까지 또 거절하기는 알았다고 받아들인 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분의 자세, 태도, 모습이었어요. 과연 내가 소비자 만나러 갔을 때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과연 내 모습과 태도가 지속적인 만남이 안 된다면 과연 그분들한테 내가 겸손하게 다가갔는지 언니지만 저한테 겸손하게 했어요. 그때.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 말투였는지 그분들한테 지인들은 특히나 그게 힘들잖아요. 지인들은 됐다 내가 가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라니까 말이 욱부터 올라오잖아요. 지인들한테 욱부터 올라오는 거 거기서부터 벌써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가 하면서 또 보였던 게 과연 내가 입냄새가 나지 않았는지 신기하죠? 이런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에서 땀 냄새가 너무 나진 않았을까? 어떤 말을 듣냐 하면 정수기 이거 가시는 분이 집에를 들어왔는데 발냄새가 너무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열심히 뛰어다니신 거죠. 그런데 정말 가고 나니까 막 걸레로 정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는 오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았었는지 내가 혹시 깔끔하게 해다녀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산발이 여의치 않았었는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거울 보고 얼무무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날 가서 피를 꽂혀가 1시간 반 동안 내 혼자 쏟아붓고 오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거였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을 또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저자세인 거예요. 언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보기 싫으면 그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못하고, 내가 너무 저자세로 나와도 아메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과연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상하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 지속적인 만남이 안 되는 거에 내가 꼭 전문가라야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본인 그 소비자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소비자를 존중하고 들어갔는지, 정말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말투를 막 날리는 말을 쓰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근데 저거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상담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니까. 그걸 본인이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게 저녁에 탱코아를 저녁에 내가 오늘 다닌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때 가서 어떻게 했더라? 상대가 표정이 어땠더라? 제가 느낀 그 FRM을 하면서 상대가 싸늘해지는 표정을 보면서 이걸 말을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껴야 지속적인 만남이 됩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야 아미에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지속적인 만남이 돼야 제품을 안내를 해드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미팅 자리 또 초대를 하죠. 지속적인 만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소비자 수가 쌓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정말 상대방은 나의 확신 열정을 보고 따라오는데 뭘 보고 느끼나. 후원을 하고 싶잖아요. 정말 내 파트너가 지금 한 명이 더 생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의 확신 열정을 보고 따라 나오는데 그거는 나의 태도, 말투, 표정, 모습 이걸 보고 따라 나오는데 그 모습은 어떤 자세죠, 한마디로. 그 모습은 자세를 보고 따라 나와요. 정말 이 아메 사업이 정말 거득하고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걸 내 마음, 내 몸으로 표현을 해야지 따라 나오고 궁금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야 진짜 아메를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세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대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사람 만나는지. 그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받을 때 아드레날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많이 나온대요. 그거는 뱀의 독보다 독하답니다. 내 몸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열정은 지식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확신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다. 열정적인 자세 갖추고 싶으신가요? 확신, 믿음, 뭘로? 학습도 하지만 암에 대해서 자꾸 검증을 본인이 하셔서 정말 이런 일 없다 이런 게 됐을 때 열정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크기를 깨닫는 만큼 생긴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얼마큼의 크기와 가치로 다가오시는지.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다고 해서 그분을 깔보라는 게 아니라 당당은 하지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내가 갖춰졌을 때 후원이 되고 사람들이 아메이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도 다시 또 강의를 하려고 또 보면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느냐, 내가 명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명품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치장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명품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명품이 되면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난답니다. 냄새의 향기가 아니라 그분한테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 좋았던 느낌. 그런 분들한테 또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그래서 정말 내가 억지로 가자가 아니라 언니가 하는 일이 궁금해요. 언니가 하는 거면 나도 알아보고 싶어. 아메가 도대체 뭐길래? 옛날에 내가 느꼈던 아메하고 또 다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15에서 25명. 소비자 회원 모으는 것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